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자, 실사례 분석 1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3대, 좌뇌가 51이고, 우뇌가 49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뇌가 플러스 1 정도를 더 쓴다. 플러스 3까지는 아이는 전내형이라 그럽니다. 전내형. 전내형인 아이는 좌뇌와 우뇌를 다 같이 잘 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좌뇌의 좋은 점, 체계적이고 순서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 우뇌에 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또는 눈치도 있고 이런 것 남을 좀 배려하고 도와주고 정도 있고 이런 걸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내형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원의 균형이 조화롭고 또 다방면에 지적 잠재 능력이 있다. 폭넓은 인공관계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좌뇌의 4개 영역과 우뇌의 4개 영역이 전체 8개 영역 어떻게 네트워크가 나란히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내형이라 할지라도 그래프 안에 들어가서 이 그래프 안에서 좌뇌와 우뇌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아이는 그래프 전체가 이렇게 박스권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 그죠? 들어있죠? 이렇게 전체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항상 그래프를 볼 땐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떠해요? 이 그래프가 좀 심란하죠? 심란하죠. 제가 봐도 심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성격을 보기 전에 항상 A 플러스나 여기 F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아니라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선호도는 뭐냐면 이 아이가 추상력, 생각하는 선호도가 약하게 되면 떨어지게 돼요. 생각을 잘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게 되면 언어가 올라가게 되고 나는 설득력 있는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언어가 떨어지게 되죠. 즉 아이가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하신다. 골프를 안 좋아할 때는 선호도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쳐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재밌거든요. 그러면 골프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지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선호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영역을 보는 겁니다. 성격 영역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어때요? 성격 영역은 추상과 언어, 시각과 지각 이게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격 영역은 그래프 전체를 보는 거죠. 자원의 네트워크 전체를 보는데 이렇게 양쪽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리더형이라고 그럽니다. 리더형은 우리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 그러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배웠죠. 참모형이라고 하고 참모형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죠. 그러면 추상과 언어의 관계에서 이쪽은 올라가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쪽이 올라가 있고 좌뇌는 올라가 있는데 우뇌는 떨어져 있다. 즉 이 아이는 설득력 있는 말은 잘 하는데 눈빛이 안 되는 거예요. 눈빛. 친구를 리더해 나가는 행동적으로 친구를 우뇌는 행동 이런 쪽이니까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약합니다. 눈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어긋나서 리더형이나 참모형이 되면 괜찮은데 어긋나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겠죠. 그럼 성격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만 10세까지 성격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세가 넘어가면 성격 형성이 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좌뇌의 추상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쪽에 시각을 올려줘서 성격이 요 정도 이렇게 좀 시각이 올라가서 성격이 좌뇌에서도 언어가 올라가 있고 우뇌에서도 시각이 올라가서 남을 리더하고 끌어갈 수 있는 아이가 좀 적극적인 아이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시각을 올려주는 건 대개 어떤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각을 올려주는 건 시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때요? 기가 눌려 있는 아이죠. 눈빛이 죽어 있는 아이죠. 보면은 눈을 오래 못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올려줘서 즉 시각을 올려주는 방법은 눈을 보고 자꾸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줄 때도 눈을 보고 하고 홍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낮에 심부름 시키라고. 심부름 시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부름 시키냐면 심부름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귤 하나 주세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저씨 귤 하나 주세요. 눈을 보고서
항상 어른과 눈을 마주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눈빛을 마주치게끔 해주고, 그러면 눈빛 센 사람과 눈을 자꾸 마주치니까 누구든지 친구를 보든지 간에 당당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눈빛에서 칼 있으면 칼이 척척척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이를 리드해 나가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인 아이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습적 영역을 보겠습니다. 학습적 영역은 추상과 언어, 수리와 춘구가 이렇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보질 않아요. 이 집과 이 집은 다른 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상과 언어는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힘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과 언어를 보면 0, 1, 한 칸 정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죠? 수리와 추리는 학습하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학습하는 힘은, 학습의 친밀도라고 하잖아요. 학습의 친밀도는 뭡니까? 공부를 얼마나 재밌어 하느냐, 공부를 얼마나 재미있고 하고 즐기느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단순한 건 좋아하는데 복잡한 건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되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추리가 떨어지는 아이들 되게 보면은, 사고력이나 어떤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를 되게 하면은 초등학교 애들 보면은 복습 정도는 자기만 만족하고 예습 같은 걸 잘 안 해가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도 약하고, 일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는 것도 약하고, 즉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자꾸 회피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고 단순한 걸, 이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을 기피한다, 어려운 문제를 회피한다 해가지고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학습 기피증이다, 학습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복잡한 걸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추상과 언어, 항상 추상과 언어에 여기가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룰 때 그 직접적 원인은 항상 추상과 언어에 있습니다. 추상과 언어 중에 뭐가 떨어져요? 추상이 떨어지죠. 추상이 한 칸 떨어지지만 이걸로 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초기라 다행이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만 복잡한 걸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돼요. 생각하는 힘은 뭐예요? 맞습니다. 아이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읽은 것들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그 정보들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이 저장고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뺐을 거 아니에요. 미술, 음악, 산수, 수학, 영어, 이렇게 이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만 아이는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 즉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많이 시키죠. 책 읽기를 많이 시켜서 아이들한테 또 책 읽기를 많이, 또 오감학습법, 눈으로 보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했죠. 규라면 너가 생각나는 건 5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추상력을, 그래서 YGQ 교재가 전부 아이들의 뇌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교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 영역을 뇌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교재가 YGQ 교재고, 그 뇌력을 뽑아 쓰는 교재가 이번에 낭독 운의 한글과 낭독 운의 수학이죠. 그러니까 뇌력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한글이나 수를 가르쳐줘도 좋은 언어, 그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군사한다든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영역은, 이 불안정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학습이 기피하는 현상이 왜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 학습이나 예를 들면 눈낮이 수학, 구멍수학, 재롱수학, 이런 것들 유아기 때 자꾸 시키게 되면, 유아기 때는 되도록이면 단순 주입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고학년이 돼서 복잡한 걸 안 한다는 거지요.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다면 끊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교구나 물건이나 또 바둑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저 손으로 만져보면서 생각하면서 수를 익혀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YGQ에서 하는 것처럼 손학습법, 손으로 합이 10 만들기 7 하면 3을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습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정서 영역을 볼게요. 정서 영역은 가장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 구성력이죠. 이렇게 구성력이 올라가 있을 때는 아이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은 구성력이 혼자 올라가 있을 때, 뾰족할 때. 저 구성력이 옆에 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열정이 되지만 혼자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구성이 혼자 떨어지게 되면
아이가 의욕이 상실되다가 무기력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어떤 현상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봤죠.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형제관계, 세 번째 친구관계. 즉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매일매일 잔소리하죠. 우리나라 엄마들 문제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애들 부족하면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거의 70, 80%인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잔소리나 윽박지름 이런 것들, 또는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날 따라주지 않아요. 친구가 날 축축 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관계에서 눌려있다든지. 그 친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꾸 친구가 나눠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걸로 아이를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귤 5개 가져가서 친구끼리 좀 나눠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형제 관계는 서로 우애 있게 만들어줘야죠. 서로 만약에 먼 날 엄마 아버지가 없더라도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지요. 이 기가 눌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원인도 되게 보면 사람에 대한 원인입니다. 엄마나 친구나 형제 관계. 그죠? 그러면 가장 올라간 부분 스트레스 원인 제거해서 없애주고, 가장 떨어져 있는 부분 뭐예요? 시각이 낮으니까 시각 원인, 시각이 기가 눌려 있는 거, 이 원인, 엄마, 친구 이거에 대해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은 어떻게 해줍니까? 처방은 바로 기를 살려주면 되겠고, 마음 여린 거 고쳐주면 되겠죠. 기 살려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시각이 떨어졌을 때는 기가 죽었다 가는데, 윽박지르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 자신감,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빛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눈을 보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자, 그러면 또 눈을 보고 책을 읽어주고, 또 낮에 심부름 시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 귤 하나 주세요 하면서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아저씨한테 어른들을 보더라도 눈을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야만 아이가 눈빛이 좋아집니다. 눈빛이 좋아지면 성격도 좋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려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복잡한 것도 잘하려고 하겠죠. 또 하나 마음 여린 아이들은 되게 잘 울지요. 이런 아이들은 요즘에 밤에 산책하는 것도 하시고, 밤에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협응력은. 그 다음에 집에 불 꺼놓고서 소동해놓고 활동하게끔 해주고, 혼자 물건도 가져오게끔 해주고, 불 꺼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혼자 재우는 훈련, 이런 게 잘 되게 되면 밤에 혼자 심부름도 한번 시켜보세요. 스스로 잘 갔다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아이는 전내형이지만 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언어는 올라가 있지만 시각이 떨어져서 이 시각을 높여줘서 아이가 행동이나 뭐든지 간에 당당하게 만들어줘야만 성격적 10세 이전에 이걸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학습의 기피를 하고 있다. 복잡한 걸 안 하려고 한다. 그 원인은 여기 추상에 있다. 추상을 처방을 해주고, 단순학습 같은 거 끊어주고, 교구나 물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니 그 세 가지 원인 중 찾아서 없애주고, 기 살려주고, 마음 여린 거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10세 이전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나 이렇게 되면 고치기가 더 어렵겠죠.